앞에부터 그동안 해왔던 거 볼까요? 참 많은 걸 해왔는데 끝맺으려고 하니 참 그러네. 아무튼 처음에 아코디언 했습니다. 아코디언 여러 가지로 만들었죠. 처음엔 아예 보이는 애만 렌더를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예 렌더링도 안 하게끔 하는 방식이었고, 이거는 이거보다는 CSS로 처리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CSS로 디스플레이 논 속성 가지고 처리를 했었고, 애니메이션도 한번 넣었죠. 애니메이션 좀 더 이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래님이었나요? 그때 링크 하나 주셨는데 그거 테스트해봐도 저는 안 돼서 포기했었던 것 같고, 이 높이가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뚝뚝 끊기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디오로도 간단하게 되더라라는 것도 봤었죠. 인풋 라디오로. 네, 검색 기능은 FEconf에서 나왔던 내용 바탕으로 검색 가능하게 하는 거 썼습니다. 그러면 다 검색돼서 좌표가 뜨죠. 미래님이 여러 개가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즈로 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걸 다시 또 닫힐 수 있게끔 여러 개가 안 펼쳐지게 하는 걸로 했더니, 아무튼 이런 걸 봤었고, 같은 비슷한 컨셉으로 탭 메뉴도 또 봤었죠. 인풋으로도 라디오로도 할 수 있었고, 검색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 또 승현님이 해주셨고, 그 파인드 속성 똑같이 썼죠. 히든 요거를 하고 비포 매치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히든은 리액트에선 대문자로 써야 먹히더라. 뭐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툴팁은 여기에 뭐 느낌표에서 클릭하면 열리거나 마우스 오버 있을 때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마우스 오버보다는 이제 터치 동작, 모바일을 생각해서 PC에서도 똑같이 클릭했을 때만 하게끔 하는 게 권장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화면 영역 안에 있게끔 처리하는 것까지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훅을 제가 만들어서 했던 것 같은데, 스타일 인 뷰, 예. 예, 유즈 스타일 인 뷰 이걸 써서 화면 안에서만 보이게끔 좌표가 바뀌면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게끔, 그죠? 네,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툴팁에서는 또 하나가 열려 있으면 다른 거 클릭할 때는 그 이전 거 닫히고선 열리게끔 하는 처리도 필요했죠. 그래서 열 때 다른 것들이 있으면 걔네들 미리 닫아줘라라는 동작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했었습니다. 텍스트 박스는 입력하면 줄바꿈이 있을 때 자동으로 늘어나게끔 하는 거를 했는데, 처음에 캔버스로 만들어 보고, 캔버스 말고 HTML에 텍스트 에어리어를 똑같이 클론해 가지고 걔는 숨겨놓고 걔를 바탕으로 높이 계산하는 걸 또 했었죠. 그리고 해보고 나니까 얘가 더 잘 되더라라는 거를 알았었죠. 여기서는 뭔가 약간 벗어나는 게 있었고 얘는 좀 더 잘 동작했었던 걸로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텍스트 박스는 그렇고, 똑같은 그 계산하던 캔버스에서 계산하는 거랑 그 방식을 이용해서 줄바꿈 말줄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또 한번 해봤어요. 같은 로직을 썼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클론도 가능하더라, 얘도 똑같이 잘 되더라 라는 것까지만 봤었습니다. 이 두 개가 세트라서 같이 본 거고, 지연 로딩으로 넘어가죠. 지연 로딩은 뭐였죠? 네, 로딩 이퀄 레이지라고 하는 프로퍼티, 요거가 있으면 빌트인으로 동작하게끔 하고, 빌트인 HTML5에서 적용하는 그 기능을 그대로 쓰게 하고, 얘가 없을 때 한해서 그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언제 로딩을 할 거냐, 그때 인터섹션 옵저버가 얘가 인터섹트가 됐을 때 한해서 로딩을 시키는 거죠. 그 로딩을 시키는 방법은 src 프로퍼티, 소스 프로퍼티를 그 전까지는 주지 않다가 인터섹트가 됐을 때 소스 프로퍼티를 부여를 해주고, 이미지에다가, 그러면 그 온 로드 이벤트 핸들러를 거는 거죠. 로드 이벤트 핸들러 걸어서 로드가 완료됐을 때에 이제 그 로딩 완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섹션 옵저버는 한 번 얘는 지연 로딩의 경우는 한 번 로딩 되고 나면 더 이상 동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옵저버를 해제해 주는 것까지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승현님이 추가로 넣어주신 건데, 작은 이미지로 썸네일로 미리 불러오게끔 해서 그걸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미리 로딩이 완료돼 버려서, 네, 이렇게 작은 걸로 번지게 해서 블러 처리로 해서 보여줬다가 불러지는 게 보이죠. 그거가 여기서 그 스몰 사이즈 URL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로 먼저 불러오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에 이미지 불러온 거에 뭐 작아서 하면 되나? 네, 60에 32짜리를 불러왔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더 큰 사이즈를 다시 한번 불러오는 거죠. 이미지 로딩을 하나의 이미지당 2번씩 해오는 거죠. 이게 많이 쓰이는 방식이긴 합니다.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거 말고도 서버에서 색상만 추출해서 색깔만 주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 나중에 문화님이 나중에 링크로 공유를 주셨는데 그것도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를 더 압축해서 1kB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쓴다 라는 얘기 하셨고 이 부분은 색상 추출하는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성능 최적화 및 그 UI를 더 이쁘게 만드는 데에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무한 스크롤. 무한 스크롤은 뭐죠? 현재 위치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리스트의 맨 밑에다가 이 패치를 다음 걸 불러오게끔 할 만한 트리거를 하나 걸어놓고 그 트리거가 인터섹션 옵저버로 화면에 나타났을 때 다음 리스트 불러와라 라는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죠. 그 호출한 다음에 로딩 중일 때 뭐 상태 표시해주고 돌아가는 거. 네, 그게 답니다. 근데 이거는 한쪽은 그 단방향 무한 스크롤일 때만 그렇고 양방향일 경우에는 또 채팅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뭐 리스트 중간에 검색해서 점프를 뛰었다라고 하면 위아래로 다 가능한 상황인데 위쪽일 때는 위에다 붙이고 아래쪽일 때는 아래에다 붙이고 그런 것도 판단이 필요하긴 하죠. 여기는 지금 개수가 딱 정해져 있고 20개씩 불러온다라고 했으니까 뭐 페이지 단위로 가도 되지만 그런 채팅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점프 뛰어야 되는 대상 이 매번 다를 거예요. 검색어에 따라서 보여줘야 될 내용이 달라질 거고 개수가 달라질 거고 하니까 그때마다 앞에 몇 개를 불러와라 라고 해서 시작 인덱스 커서 같은 걸로 보통 쓰죠. 커서로 인덱스를 주고 그거보다 앞쪽 거 15개 불러올 건지 그거보다 뒤에 거 15개 불러올 건지 이런 것도 상황별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 스크롤 박스 얘는 뭐 별거 없죠. 그냥 스크롤 이동을 하는 와중에 좌우 버튼이 보이는 거는 인터섹션 옵저버로 판단을 하는 거고 왼쪽 끝에랑 맨 오른쪽 끝에 옵저버를 하나씩 두고 그 옵저빙용 트리거용 버튼 하나씩 숨겨두고 1픽셀 뭐 0픽셀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인터섹트가 되면 왼쪽 버튼은 숨기고 오른쪽 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걔가 인터섹트가 되면 오른쪽 버튼 숨기고 이것만으로 좌우 버튼은 해결이 됐고 스크롤 이동은 어떻게 할 거냐 화면상에 보여지는 아이템 중에서 그 인터섹션 옵저버를 써도 되겠고 계산을 해도 됐었어요. 그때 막 직접 계산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좌표를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좌표 계산해놓고 현재 스크롤 위치를 가지고 거기서 보여지는 애 찾아내거나 디저블 엣지 아이템즈라는 걸로 계산을 해서 했네요. 여기서도 리스트랑 아이템즈 그 클라이언트 렉트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애매하게 보여지는 아주 살짝만 보이는 것까지도 보이는 걸로 판단하자라고 해서 걔를 끝으로 보낸다. 왼쪽을 누르면 얘를 끝으로 가고 오른쪽을 누르면 얘가 처음으로 가게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씩 자연스럽게 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잘려있는 상태고 여긴 다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다 보였다고 해서 일로 가버리면 이때는 되지. 근데 이렇게 잘려 있을 때 요 위치 그대로 기억해서 여기 반만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갈 테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 제대로 된 걸 한 번도 못 보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보여지는 걸로 해서 좀 미니마이즈해서 간다라는 컨셉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스크롤 박스 만들 때 처음 만들 때는 그냥 요 기능이 다였는데 스크롤 스파이에서 나중에 스크롤 박스 넣으면서 기능 추가를 좀 했어요. 네, 그거는 좀 이따 보고 스크롤 스파이는 뭐죠? 스크롤을 스파잉하는 거 말 그대로 내가 스크롤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좌표 변화를 여기에 계속 반영을 하는 거였죠. 이게 약간 그 가영님이 그때 질문 주셨던 것처럼 뭐 내용이 너무 화면으로 넘어가면 중간을 걸치게끔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 크기와 내용 컨텐츠가 너무 크지 않은 한도에서 이런 스파잉이 좀 제 기능을 하는 것 같고 각각의 커서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때는 그런 판단 기준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화면 안에 들어오는 하나 각각의 컨텐츠가 한 화면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절반이 화면에 보여주고 있을 때 절반이 넘어서 인터섹트가 펄스가 된 스레스홀드를 0.5로 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번이
1번의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펄스가 되면서 그 다음 거, 얘는 트루인 상태니까 그 다음 거가 보여지게끔 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화면 안에 각각의 컨텐츠가 한 화면 안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커지면은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판단을 스크롤을 이용해서도 해봤고, 인터섹션 옵저버로도 해봤습니다. 인터섹션 옵저버로 할 때는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경우도 발견이 됐었죠. 그거는 스크롤 사이즈에 따라서 인터섹션 옵저버가 돌았다 안 돌았다 막 해가지고 앞뒤로 막 좌우로 깜빡인 거 막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뭐 4번을 클릭했는데 3번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도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한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스크롤 박스를 여기다 넣어봤어요. 스크롤 박스를 넣었더니 문제는 이제 스크롤 박스가 그냥 요 자체 하나로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외부와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을 써서 뭐 포커스 뭐였나? 그때? 뭐 아무튼 그런 메소드 만들어가지고 했죠. 여기다가. 그래서 스크롤 포커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로 바깥으로 외부로 전달해주고, 이거를 스크롤 스파이에서 사용을 했죠. 스크롤 포커스라는 걸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죠. 커런트 아이템 요거를 클릭을 하면 15번이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걸로 얘가 중간으로 가게끔 하는 거를 스크롤 박스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스크롤 스파이에서 그 기능을 가져다 쓴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이라는 걸 썼고요. 근데 이때 한 가지 문제점이, 그때 스크롤 인투 뷰를 썼었어요. 처음에 아이템 가지고 스크롤 인투 뷰를 썼더니 거기에 비헤비어를 스무드로 줬더니 가다가 멈추던 거 기억나시죠? 가다가 멈추고 뭐 동작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게 두 개의 스크롤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충돌이 났던 것 같고, 그래서 윈도우 스크롤 2로 바꿨었던 것도 있어요. 그죠? 위에 거는 스크롤 박스에서는 스크롤 인투 뷰를 쓰고 있었지만, 그 동시에 다른 얘를 클릭했을 때 밑에 컨텐츠의 높이의 변화를 주는 거는 스크롤 인터뷰로 했더니 두 개가 동시에 동작이 돼서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서 하나는 윈도우에 있는 스크롤 2로 바꿨던 거.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스낵바는 처음에 컨텍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띄우게끔 하고, 사라지는 것도 애니메이션 엔드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엔드가 된 시점에 처음에 클래스 네임을 계속 바꿔줬죠. 처음에 오픈, 그 다음에 뭐 쇼 오픈, 뭐 그다음에 엔드 세 가지 섞어서 애니메이션 넣었는데, 컨텍스트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컨텍스트를 만든 이유가 최초에는 얘를 클릭한 대상이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래퍼 안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 보통은 스택바라는 게 앱 공통에서 여기저기서 쓰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최상단에 있는 하나의 상태로 일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컨텍스트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리액트 크리에이트 포탈로 쓰면 컨텍스트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고요. 모달은 관건이 뭐였냐면, 중첩된 애들을 열었을 때가 가장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개를 열어놓고 닫을 때 이 스크롤 바를 없애는 것을 위해서 오버플로 히든을 주는 걸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달이 전부 없을 때 한해서만 스크롤 바를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죠. 중첩 모달을 열었다라고 했을 때마다 스크롤 바를 없애라, 그리고 모달이 사라질 때 스크롤 바 보여라 라고 하면 마지막 거를 닫는 순간에 스크롤 바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나라도 모달이 있으면 스크롤 바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걸 위해서 뭐 뮤테이션 옵저버를 썼나요? 그랬던 거죠. 네. 모달 루트 여기서 썼구나. 모달 루트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서 뮤테이션 옵저버를 가지고 그 커런트 차일드 노드가 없을 때 한해서 노 스크롤을 다시 해제해 주는 걸로, 토글해 주는 걸로. 이건 쓰지도 않아 놓고. 네, 또 이런 걸 썼고요. 그다음에 모달은 마지막으로 또 봤던 게 있죠. HTML에 있는 다이얼로그 엘리먼트를 가지고 또 썼죠. 그 다이얼로그라는 걸 썼고, 그 다이얼로그에서의 차이점은 쇼 모달이었나? 메소드 이름이? 쇼 모달 쪽 가보면, 네, 쇼 모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쇼 모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달 개념이고, 그냥 쇼라고만 하면 컨텐츠 바로 밑에 붙어서 나오는 걸로 해서
됐었죠. 그래서 쇼라는 거는 다른 경험보다 아코디언에서나 쓸 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쇼 모달의 경우는 다행히 좋은 점이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띄울 때 이 백드롭이라고 하는 CSS의 가상 수도 엘리먼트? 네, 가상 엘리먼트가 하나가 생기고 걔를 가지고 백드롭을 쓸 수가 있고 위치상 요걸 띄운 것과 HTML 상으로는 바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거. 요것도 장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키보드 이벤트 그냥 자동으로 동작이 되더라. 우리가 뭐 ESC에 대해서 키 다운 뭐 이런 거 넣어서 등록 안 해도 알아서 들어가 있더라. 네,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대신에 뭐 스타일적으로는 조금 손볼 게 있는데 그거는 뭐 HTML이 다 그렇죠. 브라우저별로 다 그런 거죠, 원래. 기본 스타일을 다 제각각 알아서 넣어놨는데 그거 리셋을 시켜놓는 거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팝오버 넘어가서요. 팝오버는 이렇게 옆에 뜨는 메뉴 띄우는 그런 걸 팝오버라고 하는데 컨텐츠 내부에서 그대로 렌더링을 하되 요거는 스타일링 뷰를 써서 위치를 조정을 받죠. 모달 때문에 아마 스크롤이 사라졌나 봐. 네,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컨텐츠 자체에 오버플로우 히든이 어디선가 있으면 얘가 잘려 보일 것이다 라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를 잘려 보이지 않게 하려면 외부의 다른 공간으로 보낸 다음에 이 좌표로 있는 걸로 인식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포탈을 썼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크리에이트 포탈 이거 계산이 조금 달라져서 위치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포탈을 써서 하고 나면 얘가 오버플로우 히든이 들어가도 문제없이 동작하더라 라는 것까지 확인했었습니다. 다만 이걸 위해서 그 좌표 계산이 좀 어려워졌죠. 얘 좌표를 그때 받아와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진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다이알로그도 써봤습니다. HTML 다이알로그 썼더니 걔도 좌표 계산은 똑같이 필요하지만 크리에이트 포탈 대신에 현재 위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LI 안에서 여기서 그려지더라. 다이알로그가 이미 있는 거죠. 얘가 뭐지? 누르면 요 컨텐츠 HTML 상에서 컨텐츠 이동 없이 여기서 있는 걸로 보여지게 되죠. 크리에이트 포탈만 해도 그렇진 않죠. 크리에이트 포탈은 리액트 상에서는 같은 컴포넌트 내부에 위치한 걸로 보이지만 HTML에서는 맨 밑에 딴 데에 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누르면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죠. 요소 안에서 찾아내기 쉽지가 않은데 HTML 다이얼로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뜨니까 그거는 찾아보기가 훨씬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바로 밑에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HTML5에 있는 다이얼로그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많이 써보시면 좋겠다. 라는 거였고요. 그때 문제도 없었죠. 이제 최신 브라우저는 다 제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넘어가서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는 뭐 재미삼아서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취준생 때 좌표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스크롤 스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스크롤로 이동시켜주는 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스크롤 가다가 중간쯤에 있어도 그 위치로 다 정해진 위치로 스크롤이 다시 재조정되는 거. 스크롤 스냅 타입이 맨데터리로 줬을 때 그렇게 됩니다. X 좌표에 대해서 스크롤이 강제 고정되게. 그리고 스크롤 스냅이 여기 위에 있나? 스크롤 스냅 얼라인이라는 걸로 스타트로 줘서 그게 이제 얘 각각의 시작 지점으로 재조정이 되게끔 위에서 맨데터리로 줬으니까 재조정이 되는 걸로 해서 이거를 이미지 슬라이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캐러셀은 뭐 별거 없죠. UL 좌표를 쭉 늘어놓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만 보여주고 나머진 어딘가에 딴 데도 숨겨놓고 버튼이 클릭하는 순간에 한해서 오른쪽에 붙여놓고 두 개를 같이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1번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둘 다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네. 그런 컨셉이었죠. 페이지네이션을 해도 6번을 누르면 6번이 여기 붙은 상태에서 둘 다 왼쪽 이동. 다시 3번을 누르면 3번을 왼쪽에다 붙이고서 왼쪽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그런 거였고요. 3D도 재미삼아 해봤었죠. 네, 얘의 문제는 개수를 늘리는 순간 초기화되면서 근데 개수 늘릴 일이 없으면 상관없죠. 계속 값이 디그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하면 뺑글뺑글 돌아가더라 라는 것만 문제였는데 그거 말고는 3D로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좌표 3D 체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에 좋은 개념이고 이거 말고 뭐 큐브 가지고 만들어서 돌리는 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여기저기 재밌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갤러리로 가세요. 갤러리는 모달이 필요하고 그 모달 안에서 이미지 보여주는 것도 연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보기에선 모아보기에 대한 이미지들만 보여주고 딴 데 리뷰 아이템을 클릭하면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이미지들만 가지고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캐러셀 가지고 했고요. 여기 플러스 3이니까 4개가 나오는 것 같죠? 4개고 그다음에 여기서 클릭하면 여긴 개수 제한 없이 쭉 20개 넘게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캐러셀 가지고 적용을 해봤었고 두 번째는 갤러리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갤러리 오히려 더 쉽죠? 밑에 스크롤 박스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스크롤 박스를 클릭했을 때 그 아이템으로 바꿔준 게 다고 그 다음에 여기 줌인 줌아웃 버튼은 트랜스폼에 있는 스케일 가지고 넣은 거고 그 다음 셀렉트 박스 드롭다운 또 뭐 별거 없죠? 얘는 별거 없는데 그나마 셀렉트 박스에서는 좀 다른 시도를 해봤죠. 컴파운드 컴포넌트라는 거는 모드할 때도 이미 했었고 헤드리스에 대한 거를 해봤습니다. 헤드리스를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냥 뭐였죠? 엘리먼트를 주입해서 네, 두 번째 거 보시면 드롭다운 그 컴포넌트들 안에서 컴포넌트라는 거를 주입을 받아서 그거를 그리게끔 했어요. 근데 이래놓고 보니까 컴포넌트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각각에서 메소드를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3번에서는 유즈 드롭다운이라고 하는 훅으로 그냥 뺐습니다. 여기까지는 컨텍스트를 계속 쓰고 있다가 예, 여기선 컨텍스트를 쓰다가 컨텍스트를 벗겨내고 유즈 드롭다운이라고 훅 하나로 해결하게끔 해서 이제 메소드 호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해봤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컨텍스트를 썼으니까 이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서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롭다운 2 안에서 프로바이더가 있으니까 컨테이너 따로, 트리거 따로, 리스트 따로 다른 데서 불러와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3번의 경우는 훅으로 바꿨으니까 이걸 호출하는 대상이 이 훅을 쓰는 데가 한 군데로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서 나머진 프롭스로 전달을 해주든 하더라도 하나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훅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훅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상황별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 방식으로 해서 뭐 다운시프트나 뭐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이 방식이 헤드리스 기능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팝업어 나중에 추가해 본 거고 HTML로 하면 더 좋더라. 제발 HTML 쓰세요 여러분 뭐 그러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동 완성. 자동 완성 별거 없었죠? 그냥 방금 전에 만든 이 드롭다운을 가지고 재활용을 했어요. 요 트리거 부분에다가 요 트리거 프롭스 그 오토 컴플리트 폼이라고 해서 약자로 써놨는데 여기다가 이거 넘겨주고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컴포넌트지만 드롭다운 트리거로서 동작을 하게 된 거죠. 요거에 추가됨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정보들 줬어요. set 아이템즈 여기는 그 리스트가 검색어에 따라서 리스트가 바뀌게 되니까 요거 넘겨준 게 다고 나머지는 똑같죠. 여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패치를 해서 시간 지연이 있는 상태에서 렌더링을 어떻게 하게 될 거냐를 보고자 가상 페이크 API를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 퍼와서 그걸 가지고 페이크 API를 호출해서 바꾸는 걸 해봤습니다. 뭐 다른 건 없죠. 유즈 패치 이걸 썼다라는 거 말고는 다른 건 딱히 없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AC폼 여기서 트리거로서 동작한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UI 요소라고 할 만한 기능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뭔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뭔가 하면 그거 하는 거 있지 않을까요? 석영님 말씀이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그런 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것들 조합해서 다른 것들 만드는 거는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UI 요소는 이 정도로도 충분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